정부가 드디어 칼을 갈았습니다. 10월부터 무조건 이런 차량들 싸그리 잡아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도로에 이런 차량이 보인다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주세요. 10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거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 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드디어 이 장치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이것을 설치한 해 만에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10월부터 이 장치를 설치한 차량들은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이것을 붙인다는 소식인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사고율이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음주 단속을 할 때 3에서 4초씩 불던 바로 그 음주 측정을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해야 하는 건데요.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타인이 불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없게 운전 중간중간 본인이 불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불어준 그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고요. 그럼 누구에게 이 장치를 부착하냐면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이 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이 되는데요.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고요. 만약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결격 기간이 5년이었다면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5년 동안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가 아닌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해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치 설치 비용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장치 부착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범이 늘어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제는 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음주운전, 내 인생도 망하게 하고 남의 인생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그때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주행하고 있고 카메라에만 안 걸리면 벌금을 내지 않으니 많이들 쓰는 방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운전 방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생긴 표지판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올해부터 점점 확대하고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입니다. 10월부터는 각 지자체마다 새롭게 도입하는 등 여기저기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 번호판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선명하게 인식이 된다고 하고요. 그동안 이륜차의 경우 앞에는 번호판이 없기에 전방 단속으로는 속도 위반이나 헬멧 미착용 등을 쉽게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사고도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카메라 2대로 각각 한 방향을 단속했는데 최근에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 기능을 추가로 장착해서 이제는 카메라 한 대로 양방향 차로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후방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장비 도입 이후 이륜차의 과속 행위가 18%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숫자죠. 이 제도 도입 후 많은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안전운전 합시다. 여러분, 만약 이런 차량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무조건 바로 신고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불법 화물 적재 차량인데요.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동해야 하기에 기준량보다 더 싣고 운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재물을 과하게 싣기 위해 기준 높이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리거나 차량 개조로 길이를 늘리거나 무게를 많이 싣는 화물차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편중 적재 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차량,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덮개를 씌우지 않는 차량, 결속 상태가 불량한 차량이 보이신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차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 중 화물차에서 이런 판 스프링이 떨어져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내가 몰랐더라도 밟은 판 스프링이 뒷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순간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에 위험해 보이는 것이 떨어져 있거나 적재불량 차량을 보게 되신다면 발견 즉시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억울하게 사고가 나거나 심하면 사망사고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뒤에서 빵 크락션이 울린 후에야 출발하는 차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 중에 이것을 사용하다 걸린 건수가 2021년에 3,050건, 2022년에는 3,262건, 지난해는 4,049건 등 총 1,361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391건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목격한 경우였습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둔 경우가 적발 대상인데요.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의 음주 단속 중에도 계속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된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61.4%가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주행 중에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내비나 재난 상황 안내 영상 외에 다른 영상물 재생이나 조작해서도 안 되고요. 이를 어길 경우엔 벌금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제일 위험한 건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잠깐인데 어때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제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사고, 운전 미숙이거나 순간의 사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사기인데요.
매년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을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거나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뒤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과실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전형적인 자동차 보험 사기인데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이었고 이 중 자동차 보험 사기는 5,476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요. 고의 사고 유형으로는 실선이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노리는 경우가 60.2%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안 지키는 차를 들이박는 경우가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임산부인 척 지나가는 차량의 신체 일부를 닿게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보험 사기 적발 시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 단속을 통해 보험 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자동차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당황스럽겠지만 우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빨리 신고부터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